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3일 화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드디어 이제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좀 울리는 거는 이제 공간이 넓어져서 그런 거고요. 이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저는 평상시하고 똑같은 소리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리가 좀 작게 들어가나 봐요. 집이 넓어져서 이게 퍼져나가나? 하여튼 좀 제가 좀 목소리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젯밤 미국 마감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었지 뭐 기본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날은 아니었죠. 기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스닥이 전고점에 부딪혔다라는 게 일단 기술적으로 하나 의미가 있는 날이었죠. 일단 전고점 부담을 느끼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일단 멈췄습니다. 상승이 일단. 하락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멈췄다라는 거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 나스닥 조금 빠지고 S&P는 거의 제자리고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고점 부담 등의 하락이라 돼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미국 경제는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제가 며칠 전에 그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뭐 사실 지금쯤 이런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이거 일단 말 자체가 좀 웃기긴 웃깁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없는데 경제는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복은 좀 덜 됐다라는 이런 면으로 생각하시면,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금리 인상 할 만큼 경제가 그렇게 핫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회복은 잘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가 의미가 뭡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긴축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의미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요 의미일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 금리 인상의 의미일 겁니다. 음, 지금은 금리 인상 못 하고 있죠. 지금은 경제 상태가 뭐 어쨌든 좀 별로 안 좋으니까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이제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대세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금리를 올려도 괜찮을 만큼 경제가 좀 이제 체력이 회복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경제가 좋다라고 본격적으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엔 대세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파월 의장은 지금 일단 뭐 금리 인상하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쯤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 관련된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제 생각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을 내일 바로 하지 않아요. 내일 바로 자고 일어났더니 금리를 올려놨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이때 올린다라고 하면 사전 몇 개월 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언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충분히 예고를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이 말이 나오면 분명히 이때 시장은 크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분명히 크게 흔들리게 될 거예요. 늘 그래요.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뭐 경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 금리 인상 우려, 유동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시장 급락을 하게 돼요. 근데 아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때는 아마 이제 인버스를 놔주고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뭐 2015년 그때도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그 뒤로 이제 대세 상승 나왔죠. 금리 인상하면서. 역사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금리 인상이 긴축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인버스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기까지가 근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도 금리 인상 뭐 올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은 어쨌든 최후의 카드인 거고, 지금 부양책 쓰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양적 완화 하고 있죠. 양적 완화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부양책 쓰고 있고, 이런 뭐 다양한 부양책들을 물론 다 연준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정부가 하는 거지만, 아무튼 이런 부양책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금리 인상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거부터 줄여도 괜찮은지를 일단 시장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이런 부분부터 살살 테스트해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부터 살살살 수도꼭지를 잠궈보고 이런 걸 한 뒤에야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한참 멀은 겁니다. 아직 뭐 제 생각엔 그죠? 아직 이거 금리 인상하기까지 한참 멀은 거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치솟았다. 뭐 인플레이션이 막 3% 4% 됐다.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경제 상태는 좀 별로 안 좋은데 파월 의장이 우리 경제는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달러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합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쇼크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파월 의장은 분명히 경제가 좋아서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서 금리 인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런 시나리오는 없을 것 같고. 자, 아무튼간 그래서 아무튼 금리 인상까지는, 그래서 뭐 저나 파월 의장이나 둘 다 생각이 같습니다. 오래 걸릴 거다. 양적 완화도 줄여봐야 되고 QT 한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거를 일단,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순서가 그렇다고요. 순서가 냅다 금리 인상하진 않을 거라고요. 양적 완화 하던 거 슬슬 줄여보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든가 하겠죠. 정부한테도 니네 이제 부양책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충분히 이제 썰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죠.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하면 장단기 금리 차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0 밑으로 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은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차라리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오히려 더 이렇게 하방 보시는 분들께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를 못 올린다란다. 금리를 못 올린다. 이 긴축을 못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역설적이게도 이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긴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유동성이 또 시장을 또 붙잡고 있긴 한데, 그 유동성의 힘이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라리 지금 금리 인상 못하고 비리비리 하고 있는 게 더 하방 보시는 분들께는 더 이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냅다 금리 인상하면 주식시장 폭락할 거야 라고 보기는 이건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요. 어쨌든 뭐 저의 썰입니다. 뭐 제가 생각해 본 거고, 뭐 타당한지 어쩐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고, 어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결과적으로 뭐 하락 마감하게 되는데 하락이 아니다라는 거고, 내일 중요한 이슈가 있죠.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보합 정도로 적당히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째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이제 오늘 밤 CPI가 발표된 뒤에 시장 반응이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튼 그 흐름, 달러와 금리가 오르다가 조정받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조정이 끝날 거냐 말 거냐를 제 생각에 이제 오늘 밤에 CPI가 나오면서 좀 본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걸 핑계로 해서 이제 금리하고 달러의 재차 상승으로 전환일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금리와 달러의 조정이 더 이어지고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오늘 밤 정도 나오지 않을까, CPI라는 걸 핑계로 해서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시면은 이번 주에 각종 이슈는 아니고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 밤부터 해서 뭐 미국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좀 많이 나오고요. JP 모건 오늘 밤,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 오늘 밤 나오고, BOA, 시티그룹 이런 금융주들 하여튼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모건 스탠리 이런 것들, 은행주들 실적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시장 내용 보시면은 보합 정도 마감했다. S&P 보합 정도 마감했고, 나스닥은 일단 살짝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하락 종목이 좀 더 많다라는 점 정도 살펴보시고, 하여튼 차트를 보면은 어쨌든 다 양봉이에요. 양봉. 위에서 이렇게 팔아 제꼈다가 아니고 누군가 이제 아래에서 일단 사 받친 이런 모습입니다. 장중에 빠졌다가 올라왔죠. 양봉으로 올라왔고, 나스닥도 보시면 빠졌다 양봉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전히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전고점 부분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뭐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요.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어젯밤에 일단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뭐 이게 음봉이기 때문에 지지력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3거래일, 4거래일째 여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 92.077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4거래일째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 CPI를 핑계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오늘 밤 정도 고민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 어제 뭐 거의 보합이나 살짝 상승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만 보면 한 4거래일째 뭐 1.65 정도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 4거래일이 아니고 5거래일쯤 됐나요? 이쯤 좀 지지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밤 CPI를 핑계로 해서 더 오를지 내릴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중국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중국 PPI인가 뭐 나왔었죠. 중국 물가지수 나왔었는데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시장 안 좋았었죠. 아마 미국도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 CPI 핑계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얘는 조정의 끝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면 조정의 끝이라고 보면 되겠죠. CPI를 재료로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거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다 뺀다면은 이제 또 주식시장 오를 수 있겠습니다. 웃겨요. 그러니까 물가가 경제가 좋아져서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빠지고 경기가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뭐 물가 잘 안 올라가고 이러면은 시장이 좋고 참 이게 엉망입니다. 엉망.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지지력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죠? 하여튼 뭐 계속 죽고 있는 모습이다. 어젯밤에 뭐 콜프 레이시오 같은 거 한번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좀 많이 낮은 레벨로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보시면 콜프 레이시오가 뭐 보통 뭐 많이 내려오면 뭐 0.65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0.73이니까 솔직히 뭐 조금 더 내려올 여지는 있긴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 일단 조금 과열권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쪽은 이제 너무 언더슈팅권인 거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좀 시장 과열권인 거고 그죠? 이 밑으로 내려오면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 시장 과열권인데 최소 지금 이제 조금 과열권 정도로 좀 옵션 베팅들이 조금 과열권으로 들어오긴 했다라는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그 어젯밤에 비트코인 이야기 한번 드렸었죠. 김치 프리미엄 이러면서 실제로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비트코인 사다가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그죠? 해외에서 비트코인 사다가 그거 한국 거래소에서 팔아갖고 김치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송금해버리는 그걸로 중국으로 송금해버리는 짓들을 계속해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불법일 거예요. 아마 그죠? 뭐 일종의 뭐 환차익 뭐 이런 거를 얻는 뭐 불법 환차익 뭐 이런 거 해서 아마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되는 걸 거고요. 이게 2018년도에도 이랬다라는 거. 단지 이제 2018년도를 제가 어젯밤에 살짝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2018년도였죠. 이때 한국 시장은 뭐 2,500만 원, 뭐 2,500만 원 정도 고점을 찍었었는데 당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19,000달러 정도, 고점이 2만 달러가 안 됐으니까 한 뭐 대충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친다면요. 한 뭐 그죠 거의 20%, 20에서 30% 가까이 프리미엄이 좀 붙었었던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9,000원 그러니까 19,000달러였고 방금 한국은 이 자리에서 25,000달러인가 그쯤 됐으니까 2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었다고 보면 되겠는데 뭐 이번에도 20% 붙을 수 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시가총액이 이제 훨씬 커져가지고 예전처럼 막 이렇게 프리미엄 차이가 이렇게 막 많이 나고 그러지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차트 모양상 좀 프리미엄이 좀 많이 껴 있죠. 중국인들이 이런 거를 할 만한 그런 프리미엄이 뭐 아무튼 많이 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된다. 이제 다만 그 의미는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죠? 반드시 뭐
꼈다고 당장 뭐 이게 뭐 시장이 박살나고 이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꼈을 때는 이 그죠? 약간 버블에 쌓인 이런 게, 버블의 증거가 이런 프리미엄 붙는 거니, 김치 프리미엄 이런 게 버블의 증거니까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때 고점이 주식시장 고점하고 거의 일치하니까요. 아무튼 뭐 그런 점들도 금융시장에 뭔가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정도를 좀 봤고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은 뭐 일단은 미국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멈췄는데, 어쨌든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좀 살펴보긴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거였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콜이 사냐 푸시 사냐 뭐 그런 걸 테스트하는 날이었는데, 현재 분위기상으론 뭐 일단 콜이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좀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요. 보통 근데 이제 중국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시장,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보통 10시 반이 어떤 변곡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이 오픈하는 게 10시 반이니까. 중국 시장이 오늘 회복해 준다면 한국은 오늘 좀 강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문 열고 난 이후가 이제 진짜 흐름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머리 위쪽에 저항들은 좀 많이 있긴 한데, 또 돌파하려고 그러긴 하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살펴보면 되겠죠. 오늘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게 오늘도 저점 많이 낮추고, 그리고 갭은 다 메꿨는데, 근데 아무튼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으로서는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래서 콜옵션이 살아나냐를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오늘 이미 저점이 한번 많이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좀 또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오늘 갑자기 급반등해서 상승 전환 정도 해주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풋옵션이 살아나는 건, 만약 이대로 마감한다면 당연히 상승 우세고, 또 주식시장은 한 번 더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증권업종 지수는 뭐 어떻게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오히려 이 삼성전자로 돈이 몰리니까, 삼성전자는 전기전자 뭐 좀 정상적인 대형주들로 돈이 몰리니까 증권주들은 좀 이제 메리트가 이뤄지면서, 증권주들은 메리트를 잃으면서 좀 하락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시장이 더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도 아마 또 키 맞추기 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뭐 그죠? 일단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상승하는 건 일단 뭐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중국 시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움직임 나온 뒤가 좀 본격적인 흐름일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어젯밤 같은 경우는 한 25원 요 정도 선에서 일단 버티긴 버텼는데요. 일단 요 부근에서 일단 어떤 흐름이 나오나가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27원, 28원 요 부분 일단 저항이 있긴 저항이 있고요. 이 저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약간 뭐 이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매물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콜옵션은 오늘 이제 살아나는지 어쩐지 봐야 되고, 풋옵션은 이미 뭐 맛이 간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는 1127원, 28원 요 부분에 대한 저항, 매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요. 선물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지금 저항이 대략적으로 뭐 26, 426 정도, 뭐 여기 있는 이런 저항을 소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은 뭐 중국 시장 문 열고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네, 여기 정도까지 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일단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가, 예, 죽으면서 지수가 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오늘 변동성 지수가 아마 고민을 좀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올지 말지, 여기 어디 전저점이 있으니까 얘를 죽일지 살릴지 좀 고민할 것 같네요. 그죠? 이 정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